네, 안녕하세요. 보험수학을 가르치는 이수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명보험수리 강의를 이제 시작할 텐데요. 먼저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OT를 가질 예정이고요. 먼저 간단하게 계리사 시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계리사 시험은 1차 시험 그리고 2차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시험에는 4과목이 존재하고요. 2차 시험에는 5과목이 존재하고 있고, 이걸 다 합격하셔야지 이제 최종적으로 계리사 시험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 1차에 이제 보험 수학 과목이고 2차에 이제 보험 수리학 과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보험 수학과 보험 수리학이라고 하면은 좀 말이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용어를 명확하게 좀 정의를 하고 넘어갔으면 해요. 그래서 1차에서 이제 보험 수학이 나오고 2차에는 보험 수리학이 나오는데, 그러면 다른 과목들은 이제 보험 수리랑 전혀 상관이 없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기 있는 연금 수리나 모형론도 다 이제 보험과 관련된 수학 혹은 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과목명은 이렇지만 이 과목을 좀 자세히 뜯어보면은 보험 수학은 크게 이제 3개로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미적분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확률 통계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저와 함께 이번 이 강의에서 배울 생명보험 수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생명보험 수리는 여기 2차에 있는 보험 수리학과 바로 연결이 되는 과목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저랑 같이 들을 생명보험 수리는 전체적인 이제 계리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 혹은 이제 시작이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랑 함께 1차 생명보험 수리 과목을 잘 공부를 해놓으면 2차 보험 수리학까지 한 절반 넘게 커버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60점을 넘으면 되기 때문에 절반 넘게 커버가 된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에 생각이 되시죠? 그래서 이제 생명보험 수리가 있고, 여기 계리 모형론은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손해보험 수리가 되겠습니다. 손해보험 수리가 되겠는데, 이 두 과목이 뭐 어떻게 다르냐 이런 거는 이제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저희 강의에 사용될 이 교재를 설명드리면은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최신 보험 수리학 4판이 되겠고요. 교재는 최신 보험 수리학 4판이 되겠고, 출판사는 박영사가 되겠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책이어가지고 중고등학교 수학에 이제 수학의 정석이 있다면 보험 계리사를 공부하는데 뭐 정석 같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계산기는 이 시험에서는 단순 계산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 계산기라고 하면은 흔히 쌀집 계산기라고 하는 회계사 시험에도 쓰이는 뭐 이런 계산기가 되겠는데요. 이게 사칙 연산이 되고 루트까지 되는데, 그 다음에 많이들 잘 모르시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 연산자를 이제 2번 누르면 이 K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계산을 빨리 썸하기 위해서 GT라는 기능을 또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계산기에 보면은 MC, MR, M-, M 플러스 뭐 이런 버튼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능들을 이제 메모리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M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시간 안에 이 많은 계산을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보험 수리 문제를 이제 곧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산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리고 항상 소수점으로 쭉 이어지기 때문에 계산을 빨리빨리 하는 것도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익혀야 할 그런 스킬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 강의에서 필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이 공학용 계산기가 하나가 더 필요해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시험에서는 단순 계산기만 사용할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공학용 계산기가 필요가 없는데, 저희 교재에서 있는 예제나 연습 문제들은 풀기 위해서는 공학용 계산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공학용 계산기가 조금 필요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해야 될 거는 이 단순 계산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번 강의에서 1차 시험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최신보험 수리학 4판이 이제 목차를 보면은 1장부터 어디까지 있냐? 12장까지 있어요. 그 중에 저희는 6장까지만 공부를 할 겁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계리사 1차 시험 범위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장 이자론, 2장 생존 분포와 생명표, 그 다음에 3장 생명보험, 4장 생명연금, 그 다음에 5장 순보험료, 6장 계약자 적립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배울 과목이 이제 보험 수리학인데, 생명보험 수리학인데, 손해보험도 포함해서 보험 수리학이라는 게 이제 왜 필요할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보험 수리학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계산해야 될 최종 목적은 보험료와 준비금을 산출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보험료는 이제 프리미엄이라 그러고, 준비금을 리저브라고 해서 이걸 알파벳으로 보험료는 P, 준비금은 V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아마 리저브에 있는 이 V겠죠?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아무튼 보험 수리학의 최종 목적은 보험료와 준비금을 산출하는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번 OT에서 딱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할까요? 이걸 왜 산출해야 될까요? 보험료나 준비금을. 그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 상품이 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뭐 이미 다른 과목을 통해서 보험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계실 텐데,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보험 계약자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험자가 있을 겁니다. 혹은 이 보험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서로 둘이 계약을 맺습니다. 이제 보험 계약이라는 걸 맺을 건데요. 이게 보험 계약이라는 건 뭐냐? 서로 뭔가를 이제 주고받는 게 이제 보험 계약이 될 거예요. 그럼 뭘 주고받냐? 보험회사는, 이게 헷갈리니까 그럼 보험회사만 적어 놓을까요? 보험회사에서는 이 계약자에게 어떤 보험 기간 안에서 발생하는 보험 사고에 대한 일정한 급부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걸 담보라고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핸드폰 사고 나면 핸드폰 보험 많이 들죠? 애플케어 같은 거. 그게 이제 뭐예요? 이게 어떤 사고가 나요. 예를 들면 핸드폰이 파손됐다든지 분실이 됐다든지, 그때 이제 보험회사는 그걸 보상을 합니다.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고 이거 어떤 담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다냐? 아니죠. 그럼 보험 계약자는 이거에 해당되는 어떤 반대급부로 보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보험료를 지급하게 되죠. 얼마 동안? 납입 기간 동안. 납입 기간 동안 지급하게 됩니다. 핸드폰 보험을 생각을 해보면은 보통 뭐 1년 혹은 2년 정도 이렇게 애플케어를 예를 들면은 보험 기간은 뭐 1에서 2년 정도 되겠죠? 그럼 보험료는 언제 내요? 가입할 때 다 내죠? 그거를 이제 일시납이라고 합니다. 보험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보험 상품이 되고 비슷한 걸로는 이제 여행자 보험이 있을 거고 이제 생명보험에서는 입원, 수술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실손보험이라고 유명한 것도 있고 이제 종신보험, 연금보험 이런 것들이 다 보험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시겠죠? 이제 뭔가 회사는 어떤 보험 기간 동안 급부를 지급을 하고 계약자는 납입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을 한다. 이런 구조 안에서 보험 상품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험 상품을 좀 그냥 크게 이제 구분을 하자고 하면은 이 생명보험과 이 손해보험으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생명보험은 좀 이게 종신보험처럼 종신이나 연금보험처럼 보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장기보험이라고도 하고요. 손해보험은 짧은 애플케어 같이 짧은 1, 2년이기 때문에 단기보험이라고도 합니다. 뭐 정확히 같은 의미는 아닌데 지금은 크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각각 보험 상품이 나뉘는 만큼 필요한 보험 수리도 같이 나뉘어지겠죠. 그래서 생명보험 혹은 장기보험을 이제 여기에 필요한 PV를 보험료와 준비금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수리가 생명보험 수리 혹은 장기보험 수리가 되겠고요. 손해보험에 필요한 PV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이제 보험 수리가 손해보험 수리 혹은 단기보험 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국 SOA 시험에서는 LTAM, STAM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해요. 이거는 영어로 그냥 롱텀이라는 뜻이고요. 롱텀 액추어리얼 매스메릭이라는 뜻이고 이게 숏텀 액추어리얼 매스메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OA 시험에서는 이제 기간으로 나누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 이 과목이고 이제 지금부터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저랑 같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2차 과목에 있는 계리 모형론이 이 부분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이걸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생명보험 상품을 크게 이제 보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수업에서 다룰 상품들은 주로 이제 사망과 생존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얼마, 혹은 이때 살아있으면 얼마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생존보험 혹은 뭐 생명연금 같은 게 되겠고 사망 같은 경우는 종신보험 혹은 정기보험 같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기간이 이제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정기보험이 되겠고요. 뭐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종신보험은 이제 죽을 때까지 이게 보험 기간이 안정해져 있죠. 그냥 이 사람이 언젠가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가 보장을 해줄게. 너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죽는 순간 우리가 보험금을 줄게. 이게 이제 종신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입 기간은 뭐 다양하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일시납 혹은 1년에 한 번씩 내는 연납 혹은 이제 막 반기납, 뭐 분기납 이런 것도 있고요. 제일 흔한 게 이제 월납이죠. 보험료가
매달 빠져나가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이게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보험 수리 시간에는 연납 상품을 가장 많이 공부를 할 거예요. 물론 일시납 상품도 많이 공부를 할 거고 일시납과 연납을 많이 공부를 할 건데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실무에서도 이렇게 많이 해요. 실무에서도 월납 보험료를 산출을 할 때 먼저 연납 보험료를 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월납을 보험료를 산출을 한다던가 혹은 매월 준비금을 산출하기 전에 연 준비금을 산출해서 이제 직선 보관을 해서 구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계산량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을 것 같고요. 뭐 통계치 같은 것들이 월 단위가 아닌 뭐 1년 단위로 통계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연납을 많이 구한다라는 걸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보험 수리는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면 다들 굉장히 생소한 분야일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 보는 수학 기호들이 많이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AX라고 되어 있는데 A라고 적고 밑에 조그맣게 X라고 적는 거고요. 이거는 종신보험을 의미합니다. 종신보험. 예를 들면 어떤 보험 계약자가 이 X세에 가입을 했어요. 보통 X를 이제 가입 나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이때 AX라고 하면 X세에 가입된 어떤 종신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계약자가 어느 순간 이렇게 죽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있다고 하면 죽는 순간 그 연 말에 계약자에게 1원을 지급하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때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언제 죽든지 간에 이 연말에 1원을 계약자한테 지급을 한다. 이런 상품이 이제 종신보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종신연금이 있어요. 종신연금은 여기 소문자 A에 위에 점을 2개 찍고요. 소문자 X라고 쓸 건데 뭐 이거를 A 땡땡 X 뭐 이렇게 부를 때도 있을 거고 A 더블 닷 X 뭐 이렇게 부를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뭔지 살펴보면은 이 어떤 X세부터 이제 1년씩 매년 지나갈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건데 일단 X세가 되면 1원을 지급할 겁니다. 보험 계약자한테. 그리고 이때 죽으면은 이 뒤에는 한 푼도 못 받겠죠. 그래서 만약에 계약자가 이 시점까지 이제 생존을 해요. 그러면 이 1원도 받고 이 시점에 이제 1원도 받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어느 시점에 딱 죽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앞에 살아 있는 동안은 이제 매년 초에 이렇게 1원씩 받게 되고 죽는 이후로는 이제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품이 종신연금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살아 있어야지 돈을 받을 수 있다. 종신보험은 죽어야지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 상품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건데 보험료 그러면 이제 보험료나 준비금 산출이 이제 보험 수리의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어떻게 산출하느냐, 산출 방법이 궁금하실 건데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미래 예상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이용을 해서 구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미래 예상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그러면 이 현금 흐름을 또 어떻게 나눌 수 있냐?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제 지출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입이 있을 겁니다. 아까 기억나시죠? 어떤 보험 계약자와 이제 보험사가 있으면은 서로 주고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험료를 내면은 이게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입이 될 거고요. 어떤 이제 보험금 베네핏이 나가면은 이게
지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방법을 통해서 보험료와 준비금을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목차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1장부터 6장까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험료 산출을 위해서 이 부분을 이제 5장에서 배우게 되고요. 준비금 산출하는 부분을 6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 예상 현금 흐름은 또 어떻게 산출을 하냐, 이거를 이제 2장에서 배우게 돼요. 2장에서 배우게 되고, 현재 가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1장에서 배우게 되는데, 이 현재 가치라는 건 뭐냐면 보험은 항상 시간이 장기라 그랬죠. 장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1,000원과 미래에 있는 이 1,000원은 같은 가치를 가지나요?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지금 1,000원이 만약에 이자가 이제 10%라고 하면은 지금 1,000원은 t년 뒤에는 1,000 곱하기 1.1에 이제 t승이라는 가치를 가질 거고요. 반대로 미래의 1,000원은 현재 시점에 1,000원 곱하기 1.1분의 1의 t승이라는 가치를 가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똑같은 돈이 같은 가치를 가지지 않고 변화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화폐 시간 가치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1장에서 이자론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출의 지출을 어떻게 좀 구하냐, 이거를 알기 위해서 3장에서 이거를 배우게 되고, 미래 수입 부분은 4장에서 배우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것들을 그냥 쭉 들으면서 뭐 이런 걸 배우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감만 잡아도 충분합니다. 그럼 이제 보험료랑 준비금 어떻게 산출을 하냐라고 했을 때, 이 시점에 계약자가 가입을 하겠죠. 가입을 하게 될 거고, 보험기간이 존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만큼 납입기간도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기본적인 보험 상품의 구조인데, 그러면 가입하는 시점에 이제 보험료를 결정을 하거든요. 얘는 어떻게 하냐? 얘를 산출하는 원리는 미래 지출 현가랑 미래의 수입 현가, 이게 두 개 같아지는 것을 같게 해주는 보험료를 산출하는 게 이제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고, 이거를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수지상등의 원칙으로 하고, 수입과 지출이 서로 같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미래 지출 현가이기 때문에 미래 지출에 어떤 현금 흐름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 현금 흐름들을 이제 현재 가치로 땡겨온 이 값과 이 납입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비교를 해서 이 두 개가 같아지는 보험료를 구하면 된다. 이게 보험료를 산출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험료를 산출을 했고, 이렇게 보험을 팔았어요.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시간의 경과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t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t세가 되겠죠. 그럼 이 시점에서 한번 바라보면은 이때 남아있는 지출은 이만큼이 될 거고, 이때 남아있는 수입은
요만큼이 될 겁니다. 그럼 이때는 수지상등이 될까요? 이때는 수지상등이 깨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수지상등은 0시점에, 그러니까 가입 시점에 이 수지상등을 맞추기 위한 보험료를 산출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는 수지상등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보험사가 뭘 준비해야 된다? 나 받을 거는 요만큼이고 지출할 건 이만큼이나 남았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되는 준비금을 쌓고 있어야 돼요. 이제 저희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넣었을 때 은행에서 그 돈을 창고에 어느 정도는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보험사도 보험료를 받았으면 어느 정도를 이제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어느 정도인지 계산하는 게 이제 보험 수리에 이제 준비금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보험료 산출하는 거랑 비슷하게 미래 지출의 현가에서 미래 수입의 현가를 빼주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만큼이 이제 보험회사가 이제 지출할 게 남았는데 이만큼을 땡긴 현재 가치랑 남은 납입기간 동안 받을 수입의 현재 가치의 차이가 이제 준비금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0시점에서는 준비금이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시점에서 준비금은 0시점, 이게 T시점이라고 하면은 0시점에서는 지출 빼기 수입을 하면은 수지상등을 이루기 때문에 이게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판매하는 시점에는 회사가 아무런 부채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보험사의 부채는 점점 늘어나게 된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목차를 보죠. 좀 보이시나요? 제가 설명한 것들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최종적으로 순보험료와 계약서 적립금을 산출한 게 저희의 목적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생명보험 부분은 이 지출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를 공부하는 파트, 생명연금은 수입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런 파트가 되겠고, 이제 미래 현금 흐름 산출하는 거는 2장에서 배우게 될 텐데, 미래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저희 미래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확률 통계를 통해서 확률 통계를 활용해서 미래 현금 흐름을 구하게 되고요. 이자론에서는 현재 가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저와 같이 공부할 이제 생명보험 수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큰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네. 제 설명 듣고 감이 잡혔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오리엔테이션을 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1장 이자론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